이번 시간 강의해온요 광각 렌즈입니다. 와이드 렌즈, 광각 렌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와이드 렌즈는 화각이 넓은 렌즈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준 렌즈보다, 그러니까 50mm가 표준 렌즈라고 했지 않습니까? 소형 카메라에 50mm보다 숫자가 작은 미리수를 갖고 있는 렌즈들이 광각 렌즈다. 그러니까 뭐 35mm, 28mm, 24mm, 20mm 뭐 이런 식의 렌즈들이 광각 렌즈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럼 광각 렌즈는 어떤 식으로 결정이 이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점거리가 일반적으로 초점거리가 필름의 중앙에서 필름 면까지 거리를 우리가 초점거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사용하는 그 카메라의 화면에 그 대각선의 거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광각 렌즈는 초점거리보다 화면의 대각선의 길이가 더 긴 거죠. 실질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렌즈의 초점거리로 찍는다고 화각이 이 정도만 있어도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내 화면보다 실질적으로 초점거리보다 화면이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상은 작게 나오고 배경이 넓게 나오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화각이 넓게 나오는 이런 형태의 렌즈를 우리가 광각 렌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용하는 렌즈의 초점거리보다 화면의 대각선의 길이가 훨씬 길기 때문에 자기가 찍고자 하는 주 대상은 작게 나오고 배경이 넓게 나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광각 렌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형 카메라에서 광각 렌즈는 50mm보다 작은 렌즈들을 얘기한다. 그래갖고 35mm, 28mm, 24mm 이런 형태의 렌즈들을 우리가 광각 렌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광각 렌즈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준 렌즈 같은 경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원근감과 거의 같은 자연스러운 원근감을 표현해 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광각 렌즈는 원근감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멀리 있는 이 바위섬이 굉장히 큰 바위섬이고, 여기 지금 나무 고사목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요거는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닌데 렌즈 앞쪽에 놓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이 섬은 굉장히 작게 보이기 때문에 거리감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근감이 강조가 되죠. 근데 원근감이 강조가 됨을 뛰어넘어 과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특징들, 초점거리가 짧을수록 이런 특징들이 더 강하게 묘사되는 게 광각 렌즈의 특징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원근감이 과장이 되는 게 이 광각 렌즈의 특징이고, 또 뭐가 있습니까? 화각이 넓어진다고 했죠. 광각 렌즈는 화각이 상당히 넓다라고 그랬어요. 표준 렌즈나 망원 렌즈보다. 50mm 표준 렌즈의 화각은 한 45도, 6도 정도 되는 게 표준 렌즈의 화각인데, 광각 렌즈는 그거보다 화각이 더 넓은 게 이 광각 렌즈의 특징이고, 초점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화각은 점점 더 넓어진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원근감이 과장이 되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피사계 심도가 다른 렌즈에 비해서 깊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멀리 있는 이 산이 굉장히 큰 산인데 이 앞에 있는 갈대 잡초보다 훨씬 더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근감이 강조가 되고, 앞부분의 사진에서도 보였지만 이 사진처럼 근경부터 원경까지 심도가 깊은 피사계 심도 사진이 만들어지는 게 광각 렌즈다. 그러니까 광각 렌즈라고 해서 무조건 다 심도가 깊은 사진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 상대적인 평가인데, 망원이나 표준 렌즈에 비해서 심도가 깊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광각 렌즈도 아웃포커스가 되긴 됩니다. 약하긴 약하지만 되긴 돼요. 근데 화각이 넓은 렌즈로 내려갈수록, 초점거리가 짧은 광각으로 갈수록 아웃포커스 효과는 약합니다. 펜포커스가 자연스럽게 깊게 나오죠. 심도가 깊습니다. 다른 렌즈에 비해서.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렌즈에 들어오는 빛이
초점거리가 짧다 보니까 렌즈 자체가 이론상으로 보면은 렌즈의 경동이 짧아질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렌즈보다 짧아질 수뿐이 없어요. 근데 실물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론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론상으로 렌즈의 경동이 짧아지니까 표준 렌즈보다 경동이 짧으니까 빛의 감소 효과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표준 렌즈처럼 똑같은 조리개 팔이라고 해서 표준 렌즈와 같은 조리개 팔 구멍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빛이 과다로 들어올 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광각 렌즈는 똑같은 조리개 팔이라도 표준 렌즈나 망원 렌즈보다 조리개 구경이 더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빛의 감소 효과를 줄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줄여주는 게 아니라 감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빛이 들어오니까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구멍을 더 작게 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같은 조리개 팔이지만 요게 만약에 표준 렌즈의 조리개 팔이라고 그러면 광각 렌즈의 조리개 팔은 이렇게 해서 구멍이 더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광각 렌즈가 다른 렌즈에 비해서 피사계 심도가 깊은 이런 형태의 작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피사계 심도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초점 맞은 범위를 얘기한다라고 그랬고요. 초점 맞은 범위가 낮은 초점 맞은 부분이 일부분에 한정되어 있고 나머지가 흐릿해지는 거 우리가 아웃포커스 심도가 낮다라고 얘기를 했고, 초점 맞은 범위가 깊은 거 근경에서부터 원경까지 초점이 다 맞는 거 우리가 펜포커스라고 얘기했고, 그거를 심도가 깊다라고 얘기하는데 심도가 깊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복습을 하시는 입장에서 한번 상기해 보세요. 조리개 구멍을 작게 한다, 대상과의 거리를 멀리 한다, 그 다음에 광각계열의 단초점 광각계열의 초점거리가 짧은 렌즈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상과의 거리를 멀리한다는 건 광각 렌즈를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멀리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고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그런 특징의 효과가 있는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했을 때는 표준 렌즈보다는 광각 렌즈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좁은 공간에서 좀 더 넓은 효과를 만들어내고 싶다 했을 때는 광각 렌즈가 훨씬 효과가 크다라는 얘기예요. 표준 렌즈 가지고도 가능하지만 뒤로 물러날 수 없는 공간이 뒤로 물러날 수 없는 환경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런 효과를 위해서 광각 렌즈는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광각 렌즈는 기본적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광각 렌즈 일반적인 광각 렌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5mm, 28mm, 24mm 정도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광각 렌즈. 왜곡도 그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이 광각 렌즈다 보니까 화각이 넓게 찍다 보니까 화상 망곡 현상이라고 그래갖고 렌즈 중앙보다는 주변부로 갈수록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35mm 같은 경우는 그 화각은 좀 넓지만 거의 표준계의 느낌이기 때문에 주변에 왜곡이 없습니다. 28mm도 크게 그런 왜곡 같은 게 보이지 않아요. 과거에 아주 옛날에 그 렌즈의 메커니즘이 별로 좋지 않을 때는 주변부에 왜곡이 좀 심하게 나타났지만, 최근에 나오는 28mm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왜곡이 많지가 않다. 24mm 정도는 어느 정도 주변으로 갈수록 약간 휘어지는 느낌이 있긴 있었지만 심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일반 광각 렌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24mm보다 이제 좀 더 넓은 렌즈, 화각이 좀 더 넓은 초점거리가 더 짧은 렌즈를 우리가 초광각 렌즈라고 얘기합니다. 초광각 렌즈. 초광각 렌즈는 요즘은 20mm 렌즈도 일반 광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20mm도 초광각 계열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mm나 그 다음에 또 18mm, 16mm 이렇게. 그래서 아까 지난 시간에 표준 렌즈 할 때 제가 흥분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15에 30mm 같은 경우, 16에 30인지 15에 30인지 광각계 줌 렌즈 같은 경우가 15mm가 아주 초광각계의 렌즈인데 요즘은 그게 일반적인 광각으로 주로 사용한다. 좀 뭔가 문제가 있긴 해요. 왜냐면 왜곡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여기 지금 16mm 렌즈를 촬영하는 겁니다. 16mm 렌즈를 촬영하니까 이렇게 지금 지평선이 살짝
주변이 휘어져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한 시각으로 이렇게 담을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표준 렌즈나 뭐 다른 렌즈 같은 경우는 부분만 나오는데 이렇게 화각이 넓게 나오다 보니까 또 심도도 상당히 깊어지고요. 이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초광각 렌즈고 16에서 18, 20mm 렌즈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초광각 렌즈 계열이다. 근데 이런 장면도 뭐 가끔 필요는 하겠지만 너무 자주 보다 보면 또 식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초광각 렌즈는 화각이 85도가 넘는 것들이 이 초광각 렌즈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사진도 보시면 이 지평선이 이렇게 휘어졌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휘어졌어요. 그러니까 일자로 나오질 않고 이렇게 왜곡 현상이 좀 심해지면서 렌즈 앞쪽에 있는 거하고 렌즈 뒤쪽에 있는 거에 대한 거리감이 상당히 왜곡돼서 나타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초광각 렌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16, 18, 20mm가 초광각계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지평선이 이렇게 휘어져서 원형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들이 초광각 계열 렌즈고 화각이 상당히 85 이상으로 높은데 이 초광각 렌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놀랄 만큼 시각의 효과를 강조해 주지만 너무 자주 사용하다 보면 좀 식상할 수가 있다 해서 특정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너무 사용을 남발하면은 도리어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초광각 렌즈가 가지고 있는 특징 아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초광각 렌즈의 가장 앞권인 게 무슨 렌즈가 있습니까? 어안 렌즈라는 게 있습니다. PCI 렌즈라고 합니다. PCI 렌즈. 얘는 지금 이 어안 렌즈를 끼고요. 바디에다 끼고 이렇게 바디 양쪽을 잡으면 손가락까지 보일 정도로 화각이 어마어마하게 넣을 수 있는 180도까지 찍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지금 여기 자료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360도로 찍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원래 이 어안 렌즈를 항공 촬영용으로 주로 사용됐던 것들인데 요즘 그 창작하는 사람들이 간혹 사용하는 이런 렌즈까지도 돼 왔다 해서 왜 어안 렌즈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물고기 눈을 닮았다고 그래서 어안 렌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물고기가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그 빛의 굴절 반사에 의해서 그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그 180도, 360도까지 이렇게 보인답니다. 세상 굉장히 넓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화각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의 눈을 닮았다고 해서 이렇게 어안 렌즈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즘 액세서리로 어안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렌즈 앞에다 끼는 그런 액세서리들이 있고 또 뭐 스마트폰 렌즈로 나오는 그런 액세서리들도 있는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렌즈들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저도 알고 있지 그 어안 렌즈를 직접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써보지는 않았어요. 16mm 같은 경우만 해도 렌즈가 이렇게 잡았을 때 손이 이렇게 나오는 현상이 보이거든요. 그보다 더 뭐 8mm, 6mm 뭐 이런 거 8mm인가? 8mm 이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정도의 초점거리가 짧은 6mm에서 8mm가 있네요. 그 다음에 180도로 찍히는 15에서 16mm도 있고 180도보다 더 넓게 둥글게 찍히는 6mm에서 8mm 정도의 초점거리를 가진 초어안 렌즈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런 렌즈를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뭐 어느 정도 작업에 짬밥이 된 다음에 자신의 사진의 그런 주제나 테마가 이런 아주 극단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어안 렌즈가 필요하다 했을 때 사용을 하지 않는 한 그렇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쓸 일은 거의 없는 렌즈들이지만 이 6mm에서 8mm 그 다음에 그 15에서 16mm, 그러니까 아까 초광각 계열의 렌즈 중에서도 어안 계열의 렌즈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0도의 넓은 범위까지 지키는 이런 렌즈들, 그러니까 180도 이상 220도에서 원형 360도까지 표현되는 이런 형태의 렌즈들이 광각 렌즈들이다. 그래서 이 광각 렌즈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지면이 나라 땅이 좁다 보니까 아기자기한 맛은 있지만 광활한 대지나 이렇게 넓은 느낌이 나질 않거든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아주 효과적인 렌즈가 광각 렌즈인데 이런 그 왜곡 현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자주 사용하다 보면 그 좀 식상하는 느낌을 줄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용을 좀 자제해 주는 게 좋은 게 이 광각 렌즈다라고 하니까 광각 계열, 초광각 계열 렌즈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일반 광각 렌즈들은 다양한 용도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또 좋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렌즈들이라는 점을 이해하셔갖고 이런 렌즈의 특징도 알고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번 수업도 마치겠습니다.